그래서 본인은 나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좀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투자에 있어서 미국 주식이 좋은데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이 투자는 좋은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다. 지금 미국 주식은 좋지만 지금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잘 사는 거라고 볼 수 없다. 안녕하세요. 최상학의 주식 심부름센터 최주심 에릭의 거장연구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은 이제 에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또 저희 첫 영상 올렸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또 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채널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지는 것 같고 에릭도 이제 암호화폐도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이제 에릭의 그러면은 이제 코인 거장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이렇게 넓혀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캠피쉬하고 그 블랙락에 대해서 이제 레리핑크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그럼 또 어떤 분을 얘기해 주실 건지 오늘은 궁금합니다. 캐릭터의 이제 데뷔가 확실한 두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그냥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한 분은 정파의 대가 같은 분이고, 정파의 대가. 한 분은 이제 사파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두 분을 나 너무 제가 좋아하다. 모셔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파 대가가 누구죠? 정파 대가는 바로 하워드 막스입니다. 이제 오크트리 하워드 막스 네. 할배님. 그분이 정파구나. 사파는 누구예요? 사파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 트레이더로 상당히 유명한 레리 윌리엄스를 그렇구나. 저는 데려왔습니다. 잘 모르는데 오늘 좀 굉장히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지난번처럼 이제 화면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네, 하워드 막스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하워드 막스가 최근에 메모가 또 떴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메모를 또 안 다루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구나. 또 이제 주제가 또 버블이더라고요. 버블. 과연 버블인가? 라는 네. 또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또 해가지고 안 다룰 수가 없어서 가져왔고. 재밌네요. 네, 우선 하워드 막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내일 모레 이제 80세가 다 그렇구나. 돼가는 네. 업력 50년 이상의 거장이고요. 뭐 운용 자산, 재산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워드 막스 하면 메모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워드 막스 메모 너무 유명하죠. 그쵸, 뭐 네. 워렌 버핏도 하워드 막스 메모가 업데이트되면 뭐 만사를 제치고 뭐 그거 먼저 읽는다라고 할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하워드 막스 하면은 이제 업력이 50년이 넘었는데 상당히 신중한 걸로 유명합니다. 콜을 5번밖에 안 했대요. 50년 동안. 진짜 날로 먹었네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본인은 승부를 걸지 않는다. 거의 뭐 타짜의 그 악의 명대사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5번 모두 콜해서 5번 모두 난 맞췄다. 네. 자기는 확실할 때만 콜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 버블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표적으로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를 콜을 해서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좀 재밌는 점이 우리가 금융위기 하면은 빅숏으로 유명하잖아요. 마이클 버리가 마이클 버리, 쇼패팅에서.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하워드 막스는 빅롱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봤던 걸로 유명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금융위기가 올 거를 예측을 하고 미리 현금을 쟁여놓은 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지길 기다렸다가 터진 이후에 여기가 바닥이다, 이쯤에서 사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빅롱을 해서 상당히 큰 수익을 본 걸로도 유명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역시 거장은 이제 다 이유가 있다. 네. 네,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맞춘 하워드 막스의 그럼 이 사람 버블을 어떻게 판별하나? 버블 판별 기준이 이제 메모에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 외에도 제가 다른 여러 인터뷰나 이런 걸 참조를 해서 버블 판별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 기준에 맞춰서 하워드 막스의 생각은 어떨까? 과연 지금 미국 주식이 버블일까 아닐까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마지막에 하워드 막스가 최근에 또 중국 주식을 그래요? 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투자할 만하다라고 또 콜을 해서. 약한 분야가 중국 주식인데 제가 중국 주식에 대해서 정말 스터디 레벨이 되게 낮아가지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 버블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지금 PER이 몇이고 K 레이쇼로 따지면 몇이고 집중도가 너무 심하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버블이 껴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M7 주식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새 2배가 늘었고 지금 이 M7의 집중도가 닷컴 버블 때의 상위 7개 주식보다 훨씬 더 심하고 그리고 MSCI 세계 지수에도 미국 비중이 지금 70% 이상이다. 1970년대 이후 최대다 라면서 이제 버블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워드 막스는 나는 그런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면 버블은 정량적으로 딱딱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버블이란 거는 어떤 극단적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 있는 거를 말한다.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극단적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떤 심리 상태냐?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버블의 심리 상태는 반복이 되는데 그게 이제 나타나는 표징만 좀 다를 뿐이다. 표상만 좀 다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그러니까 네. 불가능한 가정을 하고 그렇죠. 리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기보다는 여기 참여를 안 해서 수익을 보지 못할 걸 더 두려워하는 포모 현상이 퍼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 열광을 한다.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열광이 모든 이런 문제점을 담리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불가능한 가정이 어떤 게 있냐? 하우드막스는 금융위기 때 케이스를 가져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슐러 케이스 전미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네. 제가 이제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2005년, 6년 이때 이 시기인데, 이때 오크트리에 어떤 이 월가의 이제 브로커가 와가지고 설명을 했대요. 부동산 금융 상품에 대해서. 네. 아, 이거를 꼭 사야 되고 엄청 좋은 상품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 아주 좋지 않느냐? 네. 라면서 파니까 하우드막스가 이거 뭐지 하고 뜯어보니까 이거 뭐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도 안 하고 계속해서 오른다는 가정하에 만든 상품이네. 네. 근데 이런 게 불티나시 팔린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 버블이 되면 항상 이런 불가능한 가정들을 하더라. 맞죠. 닷컴 버블 때도 인터넷이 세계를 지배할 테니까 앞으로도 뭐 이런 닷컴 기업은 출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이런 불가능한 가정을 계속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도 어떻게 보면 마이클 버리랑 비슷한 판단을 한 거네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이클 버리는 그냥 쇼배팅을 했다면 하워드 막스는 이제 기다렸다가 롱배팅을 한 거니까 인성이 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크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하워드 막스의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평균 깊이 150cm의 개울을 건너다가 익사한 키 180cm의 사람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키가 180이더라도 평균 깊이가 150인데 한 3m 되는 구간이 또 있을 수 있다. 네, 거기 빠지면 180도 익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우드막스가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생존은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 MDD가 맥시멀 드로우다운이 뭐 마이너스 20%였는데 나는 뭐 지금 마이너스 40까지는 버티니까 네. 난 생존해갈 수 있다. 요게 아니라 어떤 일이 터져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생존하는 마인드가 중요한데, 근데 버블 시기에는 그런 리스크를 신경 쓰지 않고 레버리지를 엄청 낀다는 거죠. 맞죠. 사실 뭐 부동산도 어마어마하죠. 이런 생각이 유포리아가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끼면은 그만큼 수익이 극대화되는지 또 손해도 극대화된다는 건데, 그런 리스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게 공통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열광인데, 우리가 이번엔 다르다가 뭐 가장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단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일방적인 환경이고 네. 뭐 우리가 흔히 계속 접해왔던 전통적인 자산,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그런 데서 자산 가격이 높아지면은 모두가 버블을 알아챌 수 있다. 왜냐면 뭐 원래 이 주식 가격이 이 정도고 뭐 PER이 이 정도였고, 예를 들어서 주식이 평소에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 정도였는데 뭐 지금은 그거보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고 뭐 PER은 훨씬 더 높으니까 과거에 네. 비해서 높으니까 누구나 알아챌 수 있는데, 근데 뭐 새로운 기술,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새로운 부동산 합성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없다. 맞죠. 이게 버블인가? 버블이 아닌가? 라고 지금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만 오르면은 정당할 수 있다는 거죠. 비싼데 지금 오르지 않느냐? 그럼 이게 새로운 논리가 맞는 거다. 라고 정당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들을 무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지금 뭐 네. 가격이 이렇지만 이건 새로운 거야. 이건 새로운 기술이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닷컴 버블에서 PER이 너무 높으니까 네. 좋은 밸류에이션은 가격 설명이 높은데요. 닷컴 때 예를 들면은 PER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밸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밸류를 가격을 정당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기술이라는 거는 가격 정당화 기술이 되는 건데, 가격 정당화 기술을 잘하는 게 또 좋은 애널리스트가 돼요. 그래서 어떤 자산 가격의 가격 정당화를 아주 잘하면 잘할수록 이런 이제 급등기에는 되게 잘 맞는데, 그 밸류에이션이 뭐 PER만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때 지난번에 PSR도 처음 만들었죠. 그렇죠. PSR 밸류에이션도 사실 굳이 필요가 없었는데 매출로 보는 게 좋다. 일단 매출은 크니까.
근데 만약에 매출까지 작은 기업이다. 만약에 요즘 뭐 소형 원자로 기업이든 양자 기업이든 매출까지 작다. 그럼 어떻게 보냐면은 프라이스에 또 그로스를 또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PEG가 되는 건데 PEG는 평균적으로 연에 30% 성장하는 거 대비 PER이 30배면 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율 30% 성장이 PER 30배짜리가 한 배가 되는 거니까 PEG가 3배가 되면은 PER 90배라는 거고 만약에 연율 10% 성장하는데 PER이 뭐 그러면은 이제 100배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10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또 PEG로 한 번 더 되게 싸 보이거든요. 좋은 밸류는 비싼 걸 점점 싸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가 생기고 명분이 뭐냐면 이번에 다르다. 이거를 해가지고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공감을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통적인 지표들 안 먹히니까 뭐 조회수 배율이라든지 네, 그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구독자 수, 가입자 수, 그쵸. 네트워크 수, 무슨 수, 5만 숫자를 다 갖다 대가지고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했다. 아, 이제 찔리네요. 네. 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버블의 전형적인 심리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적용했을 때 그럼 지금이 버블이냐를 봤을 때는 우선 첫 번째 지금 시장이 불가능한 가정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위험한 단계에 머물렀다라고 하워드 막스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PR 얘기를 가져오더라고요. 네. 엔비디아 PR이 뭐 니프티 50나 이런 과거 버블과 비교했을 때는 비싸진 않다. 네. 지금 또 비싸진 내려왔어요. 않다. 포워드로 32배니까 엄청 내려온 포워드로 한 거죠. 30 네. 초반인데 근데 이걸 한번 우리가 포워드 PR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포워드 네. PR이 30이라는 의미는 30년 동안 벌 돈을 땡겨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주가로? 네. 그 말인 즉슨 엔비디아가 앞으로 30년 동안 생존해 있고 30년 동안 지금처럼 돈을 벌 거라는 건데 근데 이 기술의 세상은 특히 기술주는 언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힐 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을 장기로 가정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가정이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다만 그래도 버블은 아니라는 게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은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문제예요. 버블 논란에서 항상 어쨌든 테크 기업들이 돈을 너무 잘 벌어버려요. 옛날에 돈 없이도 갔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엔비디아의 포워드 EPS와 주가를 나타낸 거고요. 왼쪽이 오른쪽은 시스코입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오른쪽 시스코가 완전 벌어졌네요. 그게 주가는 완전 튀었고 그 EPS 자체는 못 따라가는데 왼쪽 엔비디아는 EPS가 너무 높게 따라가니까 주가가 그에 비례해서 올라간다. 그 그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만큼 잘 이제 돈을 그려놨네, 벌고 있기 진짜. 때문에 네. 그래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는 보진 않는다라고 네. 하워드 막스는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불안한 점이 그래도 좀 있다.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사람들은 기업의 이익이 연평균 7% 상승한다는 거를 망각한다. 근데 연평균 7% 상승하는데 지수가 20%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23년, 네. 24년 연속 20% 올랐으니까 이렇게 지수가 2년 연속 역사적으로 오른 적은 역사적으로 4번인데 지금까지 포함하면 이야, 5번이고 네. 근데 앞에 4번 중에 3번은 2년 오르고 2년 떨어졌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그게 닷컴 버블인데 닷컴 버블은 2년을 뚫고 3년째 올랐다가 마지막 뒤에 1년에 폭락을 해버렸다. 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가정이라고 어떻게 좀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걱정되는 거는 이제 현재 PE 수준과 이제 향후 1년 수익률을 비교를 하면은 현재 PE 수준에서 향후 평균 10년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 K 레이시오로 30이 넘고 네. PE가 그런 수준에서 S&P 500이 역사적으로 평균 10년 수익률이 얼마나 됐을까를 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수준의 밴드에서 움직이더라. 근데 본인이 걱정되는 거는 이 숫자만 보면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평균 10년이잖아요. 에이. 이 조정이 1년에 몰려서 다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본인은 그거는 좀 걱정된다. 그래서 그게 올해도 만약에 20% 이상 치고 올라가면은 나는 네. 압축된 조정이 올까봐 좀 두렵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럼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를 많이 낀다는 건데 이건 이제 마진거래 차익액을 나타낸 거거든요. 네. 네, 미국 주식의 마진거래 차익액이 21년 버블이 딱 그 하락을 맞으면서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상당히 좀 레버리지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다르게 보면 감당 못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레버리지나 이제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를 못 갚으면서 레버리지 많이 꼈는데 부채 못 갚아서 이제 버블이 터지는 네. 게 전형적인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레버리지론 이건 밑에 그래프는 이제 레버리지론의 디폴트를 이유를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은 레버리지론의 디폴트율이 오히려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금리를 올리면 2022년에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디폴트율이 올라가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슬슬 들어가면서부터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요 기관에서는 디폴트율 한 1.5%에서 머물 거다. 그래서 양호한 수준에서 머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많지만 그거를 못 갚아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레버리지론 연구를 많이 한 게 파월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뭐 기업이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과거에 못 갚은 파산인데 요새 못 갚으면 연준에 팔아요. 그래서 이제 파산이 없어졌어.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인데 하워드 막스 이걸 걱정하더라고요. AI에 대한 열망이 지금 큰데 자기는 이 열망이 다른 기술 분야로 좀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AI가 뭐 다 하니까. 네, 맞습니다. 헬스케어도 지금도 뭐 엄청나게 뭐 다르지고. 맞습니다. 비싼 가격이 에이전트화 되면, 그러니까 AI가 사무직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뭐 곱하기 2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건데 순차적으로 바꾸겠지만은 그 꿈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2년 동안 465%나 올랐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경고 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미래나 이런 거는 창창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2년 동안 400% 이상 오를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비싼 가격에 대한 정당화 시도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싼데 네. 이 정도면 비싼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비싼 가격 비싸다는 걸 인정을 한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쵸. 이런 얘기군요. 미국 주식 비싸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블랙록 같은 기관은 비싼 거 아니야. 포텐이 엄청나라고 얘기하지만 아, 나머지 곳들은 그래도 비싼 건 맞지. 좋은데 비싼 건 맞지라는 정당한 시도는 아직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 사인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내실이 좀 있어서 네. 아예 이제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헛건은 아니다.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뭐 돈도 못 버는 기업들이 막 맞아요, 올라오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네. 미국 주식이 비싸고 자기가 봤을 때 어쩌면 약간의 버블은 있지만 미친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폭락을 걱정해야 되는 네. 아주 경계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본인은 나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좀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투자에 있어서 미국 주식이 좋은데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이 투자는 좋은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다. 지금 미국 주식은 좋지만 지금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잘 사는 거라고 볼 수 네. 없다라고 해서 그럼 왜 중국이냐? 우선 네. 하워드 막스는 중국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0점 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막 미친 성장을 하다가 네. 그 미친 성장에는 정부가 부동산 부용시키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부채 맞죠, 일으키고. 맞죠. 근데 그러다가 이거 부채 너무 많이 꼈는데 이거 지금 양극화 너무 심한데라고 해서 한번 잡았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막 무너졌단 말이죠. 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잡았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밀어줘야지 부채 문제나 양극화 문제도 안심해지고 네. 대신 또 성장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적정 수준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지금 0점 조절하면서 찾아가는 기간이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중국 문제가 예전부터 누적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네. 이 0점 조절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막 완전 좋다는 얘기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오히려 좀 해결되는데 오래 걸린 문제고 네. 좀 안 좋게 본다면 볼 수 있긴 저는 한데 막 논리 전개가 미국 주식이 아주 살기 좋은 타이밍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중국을 꺼냈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 그거에 대해보다 좀 더 좋은 뉘앙스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또 그건 또 아니었네요. 네, 중국도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 네. 재밌다. 근데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네. 앞서 말한 이제 하워드 막스의 맥락과도 통하는데 좋은 기업의 비싼 주식보다 나쁜 기업의 싼 주식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앞서 봤듯이 이제 PER만 봐도 지금 밑에 상해 지수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싼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난 싸기 때문에 사는 거다. 그래서 본인의 이런 철학에 입각해서 나는 중국을 미는 거고 네. 그럼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 안 좋은데 지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잖아. 네. 중국의 펀더에 비하면 이것도 고평가일 수 있잖아 라고 제시할 수 있는데 하워드 막스는 그래도 한 이쯤이 바닥은 아닐까? 라고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지수를 바닥으로 보는 사람이 요즘 조금 늘어났던 거랑 유사한 느낌이네요. 한국 지수도 뭐 약간 홀짝홀짝이 있는데 오른 해 내리는 해 오르는 해 내리는 해가 있는데 올해는 조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국 출신 좋은 건 다 알지만 좀 비싸졌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지네요. 그래서 중국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밑에 그래프는 이제 중국의 연도별 주택 재고고요. 민트색이 연도별 주택 재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주택 착공 건수입니다. 보시면 이제 주택 착공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네. 주택 재고가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다막스 네, 같은 네. 경우는 이 주택 재고를 중국 경제가 어떻게 소화하냐에 따라서 이게 향방이 갈릴 텐데 자기는 잘 소화할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 그동안 이 기초적인 시스템이 잘 정립이 돼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지금이 바닥 아닐까. 앞으로 좀 나아질 일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뭔가 문제에 대한 그 해결 방향이 약간 다소 낙관적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난 제일 큰 이유는 남들이 투자 안 하기 때문이다. 지금 뭐 특히 서구권에서는 중국 주식은 터치를 하면 안 되는 이거는 거의 뭐 건드리면 안 코스피네, 되는 거의 코스피. 그렇죠. 좋습니다. 이 뭐 이름도 언급하면 안 되는 약간 볼드모트 같은 네. 존재거든요. 그래서 뭐 블로버가 이런 데서 중국 주식 얘기 뭐 규제 리스크, 시진핑 리스크가 믿을 수가 없고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남들이 피하니까 아 나는 호재다. 왜냐면 이제 하우드막스 하면은 주식보다 이제 부실 채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하우드막스가 1970년대에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그때가 이제 저축은행 그쵸. 대부 사건으로 은행들이 다 망할 때니까 그때 커리어가 배운 게 되게 많았겠네요 그때. 그때 당시 이제 부실 채권이 지금으로 네. 치면 알트코인이었대요. 네. 아 그래요? 네, 손돈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걸 왜 하냐. 네. 그래서 신평사에서도 이런 거는 뭐 아예 취급도 안 하는 네, 그렇구나. 근본 없는 자산이었는데 난 남들이 피해서 도전했고 그래서 성공을 했다. 물론 이제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헤지는 필수다. 하워드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헝다그룹에 투자를 했었는데 헝다요? 네, 아, 파산했잖아요. 네. 손해는 안 봤대요. 잘 투자를 나왔나 할 때. 보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세팅을 잘 해주는 그렇죠. 담보를 빡세게 잡아가지고 해지를 잘 해놔서 본인은 네. 피해를 안 봤다. 그만큼 이제 중국 투자를 할 때 그래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니까 이제 해지를 좀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섹터가 유망하냐고 보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 제조, 소매, IT 등등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거는 제일 유망하다라고 봤습니다. 아니 이제 완전 정말 반골 정수 같은 그러니까 정파이긴 하지만 약간 그 심리는 이제 뭐 주도주에 올라타라 이런 심리가 아니라 되게 절어 있는 거를 다시 찾아봐라 이런 반골 정서가 있으신 분이네요. 컨트롤리한 식. 네. 재밌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우드막스의 핵심 논리는 미국 주식이 더 갈까 고민하지 마라. 이거 고민하는 거는 쓸데없는 문제고 싼 주식이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 네. 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거장이 있습니다. 이 드러케 밀러라는 걸출한 트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설의 있죠, 트레이더. 있죠. 네. 드러케 밀러가 이 시대의 승부사라고 칭송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군요. 데이비 테퍼인데 네. 데이비 테퍼라는 이 인물이 그 9월 FOMC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9월 FOMC 끝나고 다음 날에 중국 주식 올인했다. 나는 그냥 그래요? 닥치는 대로 지금도 중국 주식 사고 있고 나는 해지 하냐? 그러니까 난 중국 주식 해지도 안 한다. 올인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우드막스와 비슷한 논리로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이 뭐 지금 이제 회복을 해서 예전의 위세로 올라갈 거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보단 나아질 거다. 네, 그러니까 막 중국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인생 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이 봤을 때 정황상 약간 진바닥 느낌이고 먹을 룸이 좀 상당히 있어 보인다. 리스크 리턴이 좀 크다는 거잖아요. 그 손익비가 괜찮은 가격 구간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네요. 되게 재밌네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그 거장연구소의 첫 번째 하워드 막스의 그 메모를 다뤄봤는데 하워드 막스 메모가 이게 뭐 어느 주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주기는 정해진 주기는 없고 랜덤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쓸 뭐가 막 생기면은 네. 그거를 이제 메일을 보내는구나. 그래서 메일링 리스트 신청했다가 이제 받아가지고 투자자한테 막 인사이트를 주는 이런 상황이네요. 근데 하드막스에 이런 인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AUM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도 그 AUM에 비례해서 돈을 버시니까 당연히 이제 개인 자산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고 그리고 평생을 40년대생이시면은 진짜 오래 하셨는데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부실채권을 처리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그 안에서도 진주가 있었겠죠. 자기 인생에서 보면은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막 중국을 아까 알트 비유가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알트코인이라고 요즘 막 알트코인 한다 그러면 막
너 왜 알트코인을 해? 막 이러는 게 있는데 확실히 그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빠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나빠하는 게 아니라 가격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되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확실히 대가의 면모가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에릭의 거장연구소 하워드 막스 편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거장으로 오늘 또 하드 막스를 들었으면은 또 그 정반대에 있는 그 또 사파 네, 전문가 사파에 얘기도 대해서. 해주셔야 되니까 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